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모임에 활동을 하다가 바람을 피죠. 실제로 봤던 사례는 이제 그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에서 알게 된 언니를 통해서 모임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데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비율이 7대3 여자 셋 남자 7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. 여왕벌이 된다니까 여왕벌. 거기서는 남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. 이행하면서 보셨던 중년 여성 불륜 사건 중에 장소나 상황이 가장 황당하거나 대담했던 사례가 하나 있을까요? 없는데? 둘이 뭐 이래 몰래 둘이서 만나는 거니까. 모임 장소는 자기들만의 약속된 장소가 있잖아요. 왜? 차로 와가지고 어디서 뭐 갈아탄다든지. 그게 마트 주차장일 수도 있고 어떤 몰 주차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터 주차장일 수도 있고 공용 주차장일 수도 있고. 생각보다 폐쇄적이게 활동하네요. 폐쇄적으로 하죠. 모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1대1로 만나는 거예요. 1대1 중년 여성. 그리고 뭐 소개팅 받는 것도 있고. 소개팅은 어떤 식으로요? 친척한테 소개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애인이 6명이야. 한 명 있는 줄 알았지 처음에. 한 명 있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남자가 이 여자한테 가슴 수술을 해줬어. 가슴 수술.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가슴 수술해라 이래가지고 가슴 수술을 해줬는데 첫 번째 남자가 가슴 수술 해주고 나서 둘, 셋, 넷, 다섯, 6번째 남자가 이 가슴을 먼저 만져보는 거야. 그리고 먼저 맛도 보고 그 다음에 이 정작 가슴 수술 해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져봤어. 나머지 애인이 있는 줄 몰랐겠지. 본 남편 있고 애도 있고 한데 친척으로부터 계속 남자를 소개를 받는 거였지. 친척 소개로 6명 오는 거예요? 네, 계속 남자를 소개받는 거야. 그래갖고 두 번째 남자하고는 그 내연관계에 있다가 임신을 한 거야. 두 번째 남자의 애를 임신한. 예, 그래갖고 이제 낳겠다까지 한 거야. 이혼하고 올게. 애를 못 지우겠다. 출산을 하자. 이렇게도 하고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6번째까지 저희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직장 주소를 알아다 와서 상간소장이 다 날라갔죠. 중년 여성분들이 보통 불륜을 하면은 꾸미거나 그런 것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꾸미는 것 중에서 좀 방식이 있을까요? 평상시랑 달라지고 상대가 이제 애인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상대의 변화도 뭐 달라져요.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를 좀 신경 써준다든지 애인이니까 뭐 피부가 좀 거치네 해갖고 뭐 수분크림 발라주고 뭐라 피부를 좀 신경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는 느끼겠죠. 요즘에 피부가 좀 좋아졌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왜?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주로 애도를 할 때 생기는 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. 그건 좀 있는 것 같고. 그러면은 이제 중년이면은 보통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안정 안 된 새끼들도 많이 펴요. 생활고에 찌달리는데 그래도 바람 펴요. 그럼 생활고에 찌달리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남자한테 의탁하면서 피는 거 아니에요? 뭐 직업 없는 여자들은 좀 재력이 있는 남자들을 만나는 편인 거고 또 뭐 좀 외모가 좀 받쳐줘야 되겠죠. 뭐. 보통 불륜하는 사람들 이제 조사했을 때 외모가 받쳐준 사람이 많았어요. 누가 봐도 좀 이쁘다 아니면 성형을 진짜 잘했던가. 그리고 애인이라 하면 그 애인이 수술을 시켜주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아요.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남편은 이제 누구 언니가 해줬다 뭐 이렇게 해갖고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뭐 완전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성형수술도 아니고 뭐 피부 관리 받는데 뭐 울세라 이런 거 받으면 400 뭐 300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개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그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지. 이제 내 아는 언니가 이걸 좀 해줬어. 피부과 근무하니까 30%로 해줬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불륜을 하는 편이에요? 여자가 경제적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들 잘은 없는데 주로 남자가 좀 재력이 있었던 거고 잘은 없는데 뻔해요. 그냥 뭐 고급 스포츠 뭐 골프 이쁠수록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. 아니 못생긴 사람들도 바람 펴요. 우리는 그 보잖아. 그 진짜 이쁘다는 사람도 있고 야 이 여자가 바람 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야 이 마른 오징어 같이 생긴 놈도 바람 피는구나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쁜 여자 뭐 몇 %는 무조건 불륜녀야.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적 불륜녀가 지금 다 돼버리는데 주변에서 좀 이쁘다 하면 그게 아니라 중년이 아무래도 외도 비율이 높긴 하죠. 일단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쁘다 해서 전부 다 불륜을 많이 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지. 그래도 인기가 있어야 여러 남자가 좀 두들겨야 그래도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. 그러니까 외도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. 두들기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외도가 일어나냐 이 말이죠. 저 사람은 불륜 못할 건데 어떻게 했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?
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저 모임에 활동을 하다가 바람을 피죠. 실제로 봤던 사례는 이제 그 수영장에 갔다가 수영장에서 알게 된 언니를 통해서 모임을 댕기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어떤 모임을 다니다 보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데를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비율이 7대3 여자 셋 남자 7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. 여왕벌이 된다니까. 여왕벌. 거기서는 남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. 보셨을 때 얼마나 좀 별로였길래? 뚱뚱한 여자도 있고,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봤던 그거는 한 키가 한 170 가량 되는 거고, 그 여자 키도 좀 있는 편인데 몸무게가 내가 대략적으로 하기엔 한 85? 그 정도 나가. 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큰 거.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자가 여럿 있다고. 여럿 있어요. 여럿. 근데 그 여자도 남자를 가려 만날 수 있는 게 여왕벌이거든. 소수거든. 그 모임에서는. 모임 자체에서는 남자 비율이 얼마나 높네요. 높죠. 대부분. 조금만 입어도 불편하기가 너무 편하고. 난리 나지. 근데 외모가 좀 돼서 대시를 많이 받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임을 찾진 않지. 예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로로 되냐면 외도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는 언니랑 식사 자리 갔는데 어떤 뭐 아는 언니의 지인의 남자를 만난 거야. 만났는데 이 남자가 좋다 하네. 유부녀다 얘기를 해도 좋다 하네. 그 뭐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줄게, 뭐 생활비 좀 지원해 줄게, 이래 좀 만나 볼래? 불륜에도 자만추가 있는 거네요. 불륜에도 이제 자만추가 있다. 가정주부인 중년 여성들의 경우에 남편이나 가족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낮에 어떤 식으로 알리바이를 좀 내나요?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죠. 주변 지인들. 나 오늘 너희 집에 있다 해달라. 뭐 있었다 해달라. 그런 식으로. 나 오늘 너랑 밥 먹었다 해달라. 그럼 안 들켜야 해요? 저희가 알게 되는 거는 들켰다는 거죠. 남자가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. 좀 무리가 있죠. 직접 알아보는 거는. 그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권하진 않는다. 저 업체에 맡겨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지. 직접 이제 그 증거를 잡으려고 움직이다가는 일을 그르친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 분들이 불륜 수가 많잖아요. 난이도 차이는 좀 어때요? 사람마다 달라요. 젊다고 해서 뭐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해가지고 항상 민감한 것도 아니고 둔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민감한 사람이 있고. 이거 진짜 힘들었다 하는 사건도 있어요.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, 우리도 차로 사람을 지켜보고 또 차로 좀 쫓아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차 번호를 좀 유독 유심히 보고 잘 외우는 사람,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많이 힘들죠. 쫓아다니는 차들을 계속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. 확인도 하고 차 번호를 좀 머릿속에 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메모를 해놓는다든지 휴대폰에. 왜냐면 이 차 처음 보는데 해갖고 내일 또 있으면은 올해도 있으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순환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. 아무래도 그런 좀 민감한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. 애도 데리고 간다는 사례가 많잖아요. 애들은 상간남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. 그냥 뭐 누구 삼촌이야. 그리고 애를 데리고는 뭐 예를 들어 숙박업소 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쇼핑센터, 몰 이런 데서 식사, 그리고 뭐 같이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. 들킬 확률이 높잖아요. 애들이 말하면 끝이니까.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인 거지. 애가 봤을 때는 그냥 누구 삼촌이야. 아빠한테 말했을 땐 들킬 수도 있는 건데. 그 사람 그거 뭐 이렇게 알게 된 사람, 별거 아닌 사람, 그냥 아는 사람 뭐 이렇게. 근데 그러면 의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 의심은 어떻게 되냐면은 남편 입장으로서 내가 기존에 알던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삼촌은 아닌 것 같아, 애한테 듣기로는. 근데 좀 그 삼촌이란 그 남자를 잦은 약속, 이걸로 이제 좀 이상하네 싶어가지고 이제 확인 좀 해달라 했는데 이제 애 없이도 만날 때는 숙박업소 간다든지 아니면은 아지트 형식의 오피스텔을 간다든지. 만약에 아내가 불편한 것 같은데 애매한 경우들도 있잖아요. 잘못하면 내가 의처증이 되는 거고.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는 게 좋을까요? 그거는 사람이 포용이 되는 그 용량이 다 다른 것 같아. 그 배우자로서 이 그릇이 다 다른 것 같아. 나는 남자와 술 한잔 먹는 것까지는 괜찮아 라고 허용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1대1로 남자랑 술을 먹는 거는 이건 진짜 허용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받아들이는 용량이 좀 다르다 해야 될까? 그러면은 그 용량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나 이거 확인해 봐야겠어 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 사람들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낫겠죠, 아무래도. 근데 불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아니다 해가지고 실망하신 분들이 좀 많아, 실질적으로. 아니면 다행인 건데 의심이 가서 맡겼는데 우리가 쫓아봤더니 불륜이 아닌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부증이나 의처증이 될 수도 있겠지. 그게 깊고 얕고 차이겠지만, 그러면 의처증이 됐어. 예를 들어서 의처증이 됐는데 쫓아봤더니 바람 안 펴. 근데 이제 막 아쉬워해. 다행인 건데 돈 쓴 거지. 그러니까 돈만 날렸다 생각하는 그런 것 같은데, 그런 거는 좀 다행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.